네, 사랑하는 선생님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타로 상담 과정을 진행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번째 인내심과 집중력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얘기하고 빨리 맞춰보도록 할게요. 타로 상담 플랫폼에 입점했을 때 또 입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상담 시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전화 상담을 한다면 보다 훨씬 더 이런 점에 유의해야 된다는 것들을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사실은 온라인 클래스가 아니라면 어느 수업에서도 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1대1 수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시간당 고액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기가 어렵고, 또 한 분 한 분 제가 전해드리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런 시간을 강의 시간에 내지 않으면 좀 정확하게 또 진지하게 논의하기가 어려운 주제인데요. 선생님, 사실 어떻게 보면 타로 강의도 중요한데요. 정말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타로로 인기를 얻고 꾸준한 성공 가도를 달리시는 분들 보면요, 타로가 좀 부족하더라도 이 지금 어제부터 쭉 얘기했던 타로 상담 의외의 5가지 요소를 지켜가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인기가 많으세요, 선생님. 그러니까 타로에 대해서 리딩 지식이나 임상 이런 것들은 대부분 우리 과정하시는 선생님들 대부분이 사실 시간에 받기 하이엔드 클래스 수강을 해주신 분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사실은 리딩 쪽으로 너무 현저히 부족하다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우리가 타로 종합 전문가 과정이기 때문에 타로를 오래간 꾸준히 보강을 해야 되겠지만, 정말 종합적이고 기초적인 수준에서부터 심화 과정까지 꼼꼼하게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어떤 점에서 내가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봤을 때는요, 이런 의외의 5가지 요소가 부족한 것들이 내담자 눈에 너무 느껴져서 손님 유치가 어려운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제 네 번째인데, 지난 시간에 공감 능력 했죠. 그리고 멘탈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손님이 두 번째 정신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경우에도요, 손님이 상담사를 쥐고 흔들 법한 그런 상황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상담사가 되게 많이 휘둘려요. 이 멘탈이라는 게 상담 중에 내담자에 많이 좌지우지 되는 경우를 봐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 멘탈이 약한 걸 어떻게 보면 보강하기 위해서 되게 강성을 취하시는 상담사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딱 정이 없게 자르는 경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결되는 게, 멘탈이 약해서 내담자에 굉장히 방어적이고 정이 없는 무정한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계획이 없던 내담자까지 떨어져 나가고 되게 상처받아서 내담자가 다시 안 오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손님이 없는 경우. 순두부 멘탈이라는 게 여러 가지 케이스예요, 선생님.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멘탈이 약해서 손님한테 안 휘둘리고 싶어서 오히려 너무 선긋고 냉정하게 하다가 손님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진정 강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선생님. 되게 딱 자르고 단호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웃으면서 밀당하듯이 스무스하게 맞춰줄 땐 또 맞춰주고, 이런 기술이 바로 상담 능력이기도 하다. 한번 배워가 볼게요. 공감 능력도 더없이 중요하겠죠. 명확한 어떤 근거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합리적인 것과 공감은 아예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공감은 합리적이라서 공감을 못하는 게 아니고, 논리적인 것과 공감을 할 수 있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쌤은 논리적이지만 공감도 잘 하는 편이거든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선생님들보다 훨씬 더 많이 공감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좀 부족한 부분도 많겠지만, 물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저 역시도 이제 상담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논리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예 별개의 문제예요, 선생님. 논리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인간에 대해서 지극히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합리적이라는 말로 어떻게 보면 포장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전혀 다른 부분이고, 인간의 뿌리에 대해서 이해한다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 선생님께서 상담 생활해 나가시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생각보다 간과하는 게, 상담사들이 이제 어떤 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많이 힘들어해요. 정말 많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타로가 전부라고 생각하겠지만, 막상 들어와서 보면 타로보다 더 큰 게 손님과의 관계예요. 여기서 스스로 정립이 되지 않다 보니까 스스로의 뿌리가 약해지고 흔들리고, 손님한테 휘둘리는 경우, 또 손님한테 휘둘리고 싶지 않아서 강하게 대하다 보니 손님이 오지 않는 경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감을 하고 그에 걸맞는 이해심 있는, 배려심 있는 태도를 보여주었을 때 꾸준히 손님이 유치가 되고, 그리고 상담에 대한 집중력을 매일매일 한결같이 유지할 수 있었을 때 굉장히
뭐랄까 한결같은 텐션, 한결같은 손님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이 심한 경우도 있어요. 손님이 오는 달은 오고 안 오는 달은 안 오고 이런 게 굉장히 클 때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한결같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려면요. 기본 베이스가 밑바탕이 되어야 돼요. 그 과정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인내심과 집중력인데요. 이 집중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손님 말에 완전 초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손님이 말씀하고 계실 때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일, 다른 생각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내가 보다 신경 쓰이는 일이 있어서 내시는 뭐 문자가 왔으니까 여러 이유로 다른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의외로요. 무언가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내의 집중도가 떨어지다 보니 손님 말이 맴맴맴 돌고 자꾸 다른 것을 짚고 찾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요. 자꾸 요즘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상담하는데 상담에 집중이 안 되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자꾸 다른 생각하고 한 귀로는 듣고 한 귀로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또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걸 또 눌러보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내가 왜 그러지?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야. 뭐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짚었을 때 뇌가 집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그래서 자꾸 집중력을 길러줘야 돼요. 집중력을 기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의외로 좀 롱런하고 이제 텐션을 유지를 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손님은 동물이라서 사실은 상담사의 얘기를 뚜렷하게 안 해서 그렇지 느껴요. 아, 이 상담사가 지금 내 말에 집중을 안 하고 있구나. 느껴요, 선생님. 대강대강 듣고 리액션만 화려하게 하는 거를 아는 경우도 많고 말을 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저도 상담을 했을 때 굉장히 집중하지만 다른 일을 안 하거든요. 절대 이제 상담에만 집중하지만 때로는요. 순간 다른 생각을 한다던가 순간 이렇게 인간이다 보니 놓칠 때가 있어요. 흐름을. 잘 없는데 옛날에 홈카페 있었을 때는 몇 번 그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 사실 그러니까 프로마스터로서 약점을 보이는 일이고요. 집중하지 않았을 때 손님이 전혀 모르느냐, 잠깐 찰나의 순간이면 모르고 지나가는데요. 이게 반복되면 손님은 100% 알아요.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느껴요, 선생님. 느끼지만 대체로는요,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거나 또 안 그러겠지 하는 희망을 품는 거예요. 상담사에 대해서. 왜냐면 그 상담사에 이미 의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손님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하죠. 불쾌하고 실례죠, 선생님. 그래서 집중을 잃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초보 상담사 같은 경우, 아니 선생님 상담에 어떻게 집중을 안 할 수가 있어요. 1분 1초가 긴장인데. 처음에는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인간의 뇌가 적응의 동물이다 보니 적응을 하다 보면요. 아시겠지만 적응을 하다 보면 계속 또 특히 같은 손님이 반복해서 오면 이런 경우에 손님이 며칠 전에도 힘들어서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면은요. 인간이다 보니 인간의 뇌가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집중력이 떨어지는구나를 언제 알 수 있냐면 자꾸 뭐 휴대폰이나 컴퓨터나 뭐 다른 것들에 자꾸 손이 가고 딴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집중력이 어떻게 보면 정신에 힘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가 왜 중요하냐면요. 상담사 한 명의 가치를 평가할 때 타로로 평가되는 것도 맞지만은요. 선생님 굉장히 에너지와 무언의 형태로서 이 상담사의 가치가 평가돼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타로 마스터를 했을 때 손님을 배려하는 정도, 손님에게 집중해주고 내 에너지를 쏟는 정도, 손님을 배려하면서 인내심 있게 이해하는 정도, 손님의 그러니까 앞날, 그러니까 손님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했던 흔적, 이런 모든 것들이요. 선생님의 삶에서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아니요, 선생님. 삶이라는 게 생각보다 정확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고생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돌려지는 게 이 우주의 법칙이고 삶의 법칙이에요. 선생님께서 제 강의를 듣고 또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는 만큼 분명히 돌아온다는 거예요. 삶은 분명히 더 좋은, 어떻게 보면 나에게 정말 은인과 같은 손님 인연, 그 다음에 또 내가 그 손님께 또 애정을 다 쏟았을 때 우주가 좀 이게 빵상 아줌마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좀 마음을 열고 들어보세요. 어떻게 보면 불법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이 우주의 실제적인 법칙이기도 한데요.
베푼 만큼 뿌린 만큼 내가 내보낸 에너지만큼 돌아온다는 거예요. 노력이 있고 또 역노력이 있고 또 작용이 있고 반작용이 있죠, 선생님. 그래서 내가 어떤 우주가 보내준, 좀 이 표현이 조금 적합하지 않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 삶이 나에게 보내준 나의 인연이죠. 손님 인연에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손님이 좀 힘들어 하더라도, 내가 너무 그로 인해 너무 벅차더라도 나를 다스리고 노력하는 이 에너지를 쏟는 것을 삶이 느꼈을 때 삶은 그에 상응하는 가치로 선생님께 반드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지금 무언가 굉장히 내 그릇 이상으로 노력하고 있고 또 내 그릇을 그만큼 넓혀가는 노력들을 하고 계시다면 그런 것들이 선생님 삶의 기록에서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가치로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삶이 나에게 손님을 보내주고 삶이 나에게 어떤 인연을 보내주었는데 그에 상응하는 가치 지불을 하지 않고 금전적인 이득을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어느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선생님 인생이 바뀌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보면 시간을 끌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뭔가를 가르치는 최하급의 얕은 수준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정말 삶에 대해서 이해한다면 절대 그런 가르침이 나올 수 없어요, 선생님. 선생님 안에서 나간 것들이 밖에서 돌아오고 선생님이 과잉 취득한 것들은 반드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필요하게 세금을 내게 되고 이거 불필요하게 과속 단속 딱지가 걸리고 불필요하게 사고가 나고 불필요하게 내가 지출을 하게 되고 이건 내가 너무 아쉬운데 왜 이랬을까 싶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봤을 때 내가 내보내고 헌신한 에너지보다 내가 얻은 에너지가 더 큰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걸 돈으로 꼭 나간다기보다는요. 그 에너지, 내가 받은 누군가의 노력과 에너지만큼 나도 상응하는 어떤 정신적인 보상을 해주게끔 되어 있는 게 이 우주의 시스템이에요. 빵상 아줌마 혹은 종교론에 대해서 펼치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양자 에너지나 법칙에 대해서 이해하고 불법에 대해서 이해 안 하면 너무나 자명한 일이에요, 선생님. 이런 것들이. 선생님께 성실히 교육해서 정말 그러니까 뭐랄까 이 교육료에 훨씬 이상이 되는 가치를 선생님께 전달하지 못하면은요 분명히 제가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좀 이게 무서운 일 같지만 듣기에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이고 사실은 고마운 우주의 법칙이죠. 누구나 보상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력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선생님. 누군가 이런 얘기 해주는 인연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선생님. 그래서 가볍지 않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현명한 방법에 대해 좀 논해봤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또 알고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저지르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알아가면서요. 더 좋은 방향을 서로가 찾아갈 수 있다면 참 좋은 공부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집중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손님이 내 시간에 대해 지불을 했다면 그 시간에는 손님의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 가치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못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헌신했을 때 우주는 내 그릇이 크다는 것을 알고 그 큰 그릇에 맞는 것들을 선생님께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 우주 이 삶이에요, 선생님. 그래서 꼭 누군가의 삶에 집중하고 또 내가 받은 것이 있다면 보답을 하고 또 고마워할 줄 아는 것도 세상 살아가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삶에 고마워할 줄 아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또 인내력이라는 것은 내담자가 여러 가지 경우예요. 내담자가 상담사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도 있고 내담자가 상담사에 내가 봤을 때는 이건 너무 과하다 싶을 때도 있을 것이고 많은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다 싶으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거든요. 분명히 아니다 싶으면 단호하게 대처하셔야 돼요. 끌려다니면 안 돼요, 손님께. 그 얘기도 이제 다음번에 다루도록 할게요. 손님께 막 흥청망청 끌려다녀서는 안 되겠지만 인내심을 가져야 돼요. 기본적으로 손님한테 끌려다니지 않을 거야. 이게 내 상담의 메인 원칙이 되어서는 안 돼요. 기본은요. 손님에 대한 이해와 배려, 공감 그리고 인내라는 것이 상담사의 기본 자질이고 그릇이구나를 이해한 상태에서 이것은 객관적으로 너무 도의를 넘은 것이야 할 때 손님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 것이지 기본 베이스를 손님한테 단호하게 대처하고 이렇게 가면은요 이게 인내심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내 스타일 내 편할 대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 절대 나쁘니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일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인 상담사의 자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인내심이에요. 손님에 대한 배려, 이해, 그 다음에 때로는 침묵할 줄 아는 것이 손님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런 인내심,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않는 인내심을 말하는 거예요. 의외로
의외로 이 인내심은 들어주는 인내심보다도요 말하지 않는 인내심이에요. 손님한테 저격하고 찌르고 싶고 막 할 말 다 하고 싶어도 내 친구가 아니고 나의 내담자고 고객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절대 인내심을 잃지 않는 상담사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 와중에 손님이 이것은 나한테 너무 무례하고 선을 넘었다 했을 때 정중하게 선을 긋는 것,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보다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이것은 아닙니다. 선을 그을 줄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게 상담 외적인 부분일 가능성이 높고요. 상담 안에서는요. 손님이 막 울고 불고 이렇게 하더라도 아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 드시는 것이 인간적인 면모입니다만 내 그릇이 크면 그런 것들이 충분히 품어져요. 아직 너무 힘들다면 어쩌면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다져져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을 하지 않는 지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참 저도 할 말 다 하는 성격이라 참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만 눈치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손님이 너무 지금 평상시랑 다르게 너무 화가 나 있다든지 너무 속이 상한다든지 울고 싶다든지 했을 때 눈치가 있게 센스가 있게 응대해 주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손님이 너무 많이 상처를 받고 힘든 상황인데 카드도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면 카드대로 말할게요 한답시고 뭐 예를 들면 손님한테 더 상처 주는 경우는요. 이게 과연 현명한 상담인지에 대해서 이게 단순히 타로 리더가 될 것인지 타로 상담사가 될 것인지 결정하셔야 돼요 선생님. 근데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분명히 타로 상담사입니다. 어디 가면요 카드 나오는 대로만 읽어 이렇게 배우실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인 베이스는 카드에 예를 들면 이 손님은 분명히 아무리 봐도 공부 안 해서 떨어지겠어요. 아무리 봐도 고발 당하겠어요. 그러면 괜찮다고 안심시켜 주라는 그런 거짓말을 하는 차원은 정말 잘못된 거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되 눈치 센스 안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손님이 상처받아서 미치겠는데 울고불고 나는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데 야 그 사람 너 너무 싫어한다 야 이렇게 말하는 건 눈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놓고 카드 나온 대로 말했을 뿐이야. 그러면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상담사도 가스라이팅을 잘 많이 하죠. 나는 카드에 나온 대로 말했는데 근데 손님이 너무 많이 상처받아 있는 입장에 카드에 나온 대로 말하는 것이 과연 상담사로서 성숙한 자세인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상담사로서 배려심 있고 인내심 있는 자세인가 세 번째, 상담사로서 올바른 자세인가 네 번째, 상담사로서 그리고 그 이전에 직업인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눈치가 있는 인간이었는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직업인이고 나온 대로 읽어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상담사는 기본적인 센스와 눈치는 있어야 돼요. 이게 없어서 할 말 다 했다고 내가 왜 인기가 없지 생각하는 경우는 한마디로 센스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데 좋아해 이런 희망 고문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희망 고문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은 맞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칠 정도로 눈치 센스 없이 가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딱 잘라주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선생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이 사람은 단호하게 말해서 상처를 받더라도 좀 현실을 인지하고 또 위로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돼서 현실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은 100% 오케이예요. 제가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그런 상황이 아니고 너무 상처받아 있는 상황에 손님이 찾아왔을 때는 이유가 분명한데 그런 앞뒤 전후 사정 따지지 않고 더 깊은 상처로 끝맺음을 해버리는 경우는 우리가 상담사로서 어떻게 보면 말을 하는 직업인으로서 업식을 쌓는 걸 수 있어요. 업을 쌓는 것일 수 있어요. 구업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상처를 너무 많이 주는 행위가 과연 내가 성숙한 자세였는가를 떠올렸을 때 그렇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좀 더 현명하고 성숙한 방향으로 상담을 이끌어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걸 모르고 상담에 뛰어들고 실수하시는 경우를 많이 봐요. 현명하게 상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우리가 흔히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요. 나온 대로만 말씀드려요. 이게 정말 맞는 말씀이고 지켜야 될 것들이에요. 희망 고문하지 않는다는 거, 현실과 다른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같은 리딩을 하더라도요. 분명히 그러니까 내담자를 배려하면서 말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배려해 줄 수 있는 수만 가지 방법들을 두고 냉정하게 말한다는 건 나의 인성 문제 혹은 나의 인내심의 문제, 배려심의 문제일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묵직함이라는 것은요. 상담사로서 많은 것들을 품을 수 있는 자세, 무엇보다도요. 내담자의 아픔, 내담자의 어떤
고통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발설하지 않는다는 그 묵직함이에요. 내담자의 어떤 고통을 알고 답답함을 알고 그 성장 과정을 안다면요. 아무리 그것이 선생님 눈에 때로는 좋지 않아 보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스워 보이실 수도 있죠. 왜 저러고 살아? 뭐 이런 좋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실 법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요. 보다 더 묵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아, 이 아이가 내 딸일 수도 있고 내 가족, 내 여동생일 수도 있고 내 언니일 수도 있고 지금은 방황하지만 누구나 인간은 이렇게 방황하는 시절이 있지. 이러한 묵직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내담자에 대해서 어디서든 함부로 조금이라도 말하지 않는 것. 정말 힘들어서야 뭐 선생님이나 가까운 가족에게 아, 오늘 손님이 너무너무 이렇게 해서 내가 사실은 좀 부족하다 보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이런 것들은 참 괜찮죠. 나 역시도 상담사로서 이해받고 공감받아야 될 필요가 있지만요. 야, 오늘 미친년 왔더라 이렇게 하는 경우 봤어요. 야, 오늘 미친년이 왔어. 많죠.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대화를 하는 상담사를 곁에 두는 것도요. 선생님이 물들어 가요. 나중에 꼭 연루되어서 좋지 않게 되는 것도 종종 봐요, 선생님. 그래서 저에게 배우신다면요. 만약에 내가 그래 왔다면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고 손님에 대해서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욕설을 하시거나 비난을 하거나 비하하거나 좀 정신병자로 매도하거나 어떤 강사들은 정신병자, 미친년 이렇게 지칭해서 가르치기도 해요, 손님을. 그러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손님에 대한 깊은 이해, 배려심, 공감, 그런 묵직함을 갖고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요, 손님에 대해서 가치평가 판단이 아니라 손님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손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배려하고 센스 있는 대처, 말솜씨가 필요하고 손님이 지불한 시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것 이상으로 집중해서 손님에게 에너지를 쏟아주는 것, 내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집중해야 현명한 조언이 가능해요. 누군가의 삶에 조언하는 일인데 설사 타로 리딩이 좀 틀렸다 하더라도 정말 전심을 다해 조언해 주고 싶었던 그 마음을 내담자는 절대 잊지 않아요. 그래서 집중력을 잃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프로로서 실수하고 신뢰하는 거죠. 가장 마지막으로 인내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묵직함, 눈치, 센스, 할 말 다 해버리는 것, 이런 것들 모두 인내심을 잃어서 일어나는 일이죠. 이런 것들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사실은 상담에 대해서 논하자면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배워가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나는 이런 것과 해당 사항이 없는 걸 하고 절대 스킵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꼭 반드시 수강해 주시고요. 내가 상담할 일은 없어요. 점만 볼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의 상담에서도 어떻게 타로를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꼭 수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